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또 상승 마감했죠. 은행주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런 모습이고요. 다우보단 나스닥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이끄는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약 30%를 올리면서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저께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CS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시장을 강세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은행 위기가 악화될 경우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요. 또 예금자들의 저축과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 그것을 확고히 약속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넷 옐런이 결국 소방수로 좀 나온 상황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방어를 했고요. 또 그 예금보험공사인가요? 거기서도 지급보증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이고 미국은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1억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 되면 모든 자금을 다 보증을 하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만큼 미 정부의 부채는 많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무엇이 옳은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제넷 옐런이나 그 재무장관이나 또 연준이나 시장 방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오늘 밤까지 하죠. 우리나라로 이제 수요일 밤까지. 시장에서는 0.25% 가능성이 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결 주장도 있고 인하 주장도 있습니다. 동결은 퍼싱 스퀘어 홀딩스의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동결 주장을 했고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저께 무료 방송을 하면서 또 동결하면 주가가 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결이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인정하는 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러면 어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동결을 하게 되면 또 금리를 동결해서 시장 안전판이 되지만 어떻게 인플레이션도 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좀 연준이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도 지금 6개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유동성 그 시간을 좀 짧게 가져야겠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연준에서 이 은행주에 대해서 좀 방어를 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연준은 크게 시장에 방어를 하는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재무장관이랑 대형은행들이 시장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이슈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시간 미래를 아는 사람 없으니까요. 과거 전례를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과거 전례 시장에 문제가 일었을 때 하락장은 다 금융위기였다는 거, 요거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13년 동안 금융위기가 없었습니다. 시장 버블이 있었고 돈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 돈이 인플레이션 양상에서 다시 그 돈을 회수하는 이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결국은 그들의 돈을 투자했다가 투자가 문제가 되면서 역습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끝났어,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다우보단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이랬는데요. 이게 테슬라하고 메타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 있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무디스가 신용평가기관이죠.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 Baa3로 상향을 했죠. 그로 인해서 7%. 그럼 지금까지는 투자 적격이 아니었다는 건데 참 잘 버텼네요, 그렇죠? 또 메타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를 언급했고 190불에서 250불까지의 목표치를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더 상승하는,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코스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우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다우는 0.98%, 나스닥 1.58% 뭐 상승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요. 다우를 먼저 좀 보면 다우를 보시면 지금 21선까지 붙였죠. 21선까지 붙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21선까지 붙였어요. 코스피를 먼저 좀 같이 볼게요. 우리나라 차트의 키높이.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높은 거고요. 차트로 보면 21선 붙인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21선 붙였고, 그렇죠? 나스닥 다우도 22선을 붙였고, 그렇죠? 나스닥만 21선을 벗어났죠. 21선 벗어났습니다. 근데 21선 벗어난 게 나스닥만 아니라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시장의 방어적 역할을 상당히 했다. 얼마 전에 기술주가 뭐 시장의 방어를 했다 뭐 이러면서 뭐 차익 매물로 해서 기술주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술주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방어를 했고요. 전통주들, 그죠? 다우나 코스피는 22선에서의 조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트 키높이가 같은 상황인 거죠.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가 더 앞서냐 마냐 뭐 이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정도 빠르냐 안 빠르냐 뭐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금값이요, 어저께 우리나라 장중에 2,000불이 온스당 넘었었어요. 그랬다가 밀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2,000불이 깨져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00불 찍고 나니까 시장이 이제 고점에 대한 고점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할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2,014불까지 갔었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2% 빠져가지고 1941불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월봉으로는 또 윗꼬리가 비슷한 지점에 나와서 쓰리봉일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오른 거는요,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에 한 표를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도 보면 어렵게 올라와서 방향을 잡은 주가들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딱 금값이 그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 금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을 아시면 금융위기에 대한, 은행 위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올랐는데요. 이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과거에도 아니다 그렇죠? 연준이나 연준 관계자들, 특히 제네드 옐런도 연준 의장 출신인 거 아시는 모르겠는데요. 연준 의장 출신이에요. 그도 아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프라 모일 때도 1년 동안 내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요,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들까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벌려고. 왜냐하면 은행에서 많은 그 시장에, 그러니까 연준에 돈을 풀어서 은행에 돈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투자할 곳은 채권 시장이 아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채권 시장이. 근데 채권 수익률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는 그냥 그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저 기업으로 저 은행으로 끝이야 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숨겨진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저도 뭐 미래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의 매도에도 상승합니다. 대단합니다. 어제도 코스닥은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였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이 일봉을 보시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곡지점을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월봉은 사실 강했지만 월봉은 가면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1000포인트 갔다가 반토막 났던 거예요. 그렇죠? 반토막까지는 안 났지만 700포인트 밑에까지 600포인트까지 갔었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월봉으로 보면 60에서 그쳐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기간, 뭐 120일이나 160일 정도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사실 올라온 게 키높이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코스피는 하고 다우는 그래도 올라왔지만 나스닥하고 그리고 이 코스피닥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차트키로 보는 것은 다우하고 코스피랑 보는 게 맞습니다. 다우와 코스피가 보는 것 같고, 지금 올라온 것은 하락의 기포들에 약간 되돌림으로 봐야지 추세 반전, 미국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뭐 그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